마블 영화 10주년 모든 어벤져스가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리뷰입니다. 어벤져스 1편 뉴욕 습격의 배후에 있었던 타노스는 드디어 자신이 나설 때가 된 것을 직감하고 전 우주의 절반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필요한데요. 그 스톤들을 찾기 위해 무릎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어벤져스 멤버들과 동료들을 압박합니다. 과연 타노스의 위협에서 어벤져스 멤버들은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블의 19번째 액션 히어로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어벤져스 그 세 번째 영화 인피니티 워인데요. 오늘 리뷰는 스포일러를 하지 않은 채 감상 위주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 리뷰는요, 지금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한 글을 하나 남겨놨으니까 거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조만간 스포일러 리뷰로 한번 좀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2008년 5월 아이언맨 1편이 나온 이후 정확하게 10년 만에 탄생한 어벤져스, 그것도 무려 세 번째 어벤져스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그동안 출연했던 어벤져스 멤버들이 거의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이나 되는 긴 러닝타임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랑했었던, 좋아했었던 모든 캐릭터들이 나와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화려한 모습, 그리고 매력적인 것들을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적절한 유머, 화려한 액션, 그리고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곳에 깔려있는 아주 재밌는 엔터테인먼트 영화였어요.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갈 만큼 이 영화의 이야기 전개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초반에 한가롭게 주인공들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제 이제 나 악당 나올 때 됐지 해가지고 슥 나와서 어물쩡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반부터 타노스가 등장을 하고 초반부터 타노스가 주인공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하면서 영화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도 사실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촉박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부터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부터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몇몇 캐릭터와는 작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비중이 있었던 인물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캐릭터들도 작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을 마음의 준비를 다 잡고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물론 그동안의 마블 영화들을 다 보신다면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겠지만 사실 18편의 영화를 다 챙겨보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관객들에게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굳이 영화를 봐야지만 이 영화를 이해한다, 그런 영화가 있다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또 토르 라그나로크를 보시면 이 영화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를 보기 위해서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도 봐야 돼요.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무대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건 바로 이 영화의 악당 타노스입니다. 제목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아니라 타노스 인피니티 건틀렛이라고 바꿔도 될 정도로 이 영화의 사실상 주인공은 타노스예요. 타노스가 왜 우주의 절반을 쓸어버리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지 그 과정들이 되게 세세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 영화는 굉장히 다양한 무대,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 장면은 삭제된 것 같고 일부 장면은 그냥 툭툭 건너뛴 것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게 왜 있지? 저게 갑자기 저렇게 연결이 되지? 저 캐릭터의 동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를 보다 보면 잠깐만, 나 화장실도 안 갔다 왔는데 중간에 나 빼먹은 거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소 아쉬운 지점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요. 분량상 많은 부분이 삭제된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 영화는 캐릭터들이 주고 캐릭터들을 위한, 즉
캐릭터 쇼 영화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자기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듭니다. 그러나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와 개연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와 설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의 기획상 어쩔 수 없이 캐릭터들이 등장해야만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지만 그 나름대로 너무 억지스럽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들과 빌런들의 능력, 즉 파워의 밸런스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당연히 이 영화의 악당인 타노스의 위력은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얘네들이 그냥 뭐 인피니트 건틀렛이 없어도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인피니트 건틀렛이 아니면 야 이거 잘하면 어벤져스도 이거 그냥 맨몸의 타노스는 어느 정도 싸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노스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싸우는 헐크,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스칼렛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위협적인 모습을 이 영화 안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히어로들도 타노스와 싸우는 장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타노스와 대등하게 싸운다기보다는 타노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좀 방해하는 수준으로서의 액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노스의 부하들 같은 경우도 정말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벤져 멤버들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느 정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서 밸런스 조절이 영화 안에서 시각적으로 잘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영화는 또 어떤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순간들이 뭐 스포라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어떤 사랑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주인공들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관계가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타노스와 히어로들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나타내는 극적인 장면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는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영화는 마블의 어떤 10년 동안의 영화들 중에서 최고의 마블 영화냐? 그렇다고 단정 짓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들을 위한 영화이다 보니 이야기의 연결이나 어떤 좀 자기적인 설정들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훨씬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기에도 마찬가지 분량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죠. 오히려 그 캐릭터들의 새로운 매력보다는 이 캐릭터와 저 캐릭터가 악당과 싸울 때 어떤 콜라보를 보여주고 어떤 매력, 어떤 또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니까 거기에 맞춰서 영화를 감상을 하신다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자세한 감상평을 하고 싶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될 만한 얘기를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스포일러가 들어간 리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영화에 대한 의견도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좀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댓글을 읽어보면서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하쿠레이레이무 님께서는 번역에 대한 문제점이 자주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MIRGI 님께서는 이번 인피니티 워의 최악의 빌런은 번역이다. 그 외에도 나머지 많은 분들이 번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쉽게 말해서 이 영화의 번역은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 대사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자막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데드풀의 황석희 번역가님을 만나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는 번역을 하고 있는 스크립트가 개봉 직전에 여러 차례 바뀌는 일이 있다. 그래서 미처 검수하지 못한 채 바뀌어 있는 대사를 번역하지 못한 채 예전 번역으로 나가는 실수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영화의 번역은 특히 원작 팬들을 사랑하는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그 의미 혹은 그 어떤 고유 명사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혹은 그 의미에 맞게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조로 앤드류님께서는 니들이 아무리 예상하고 분석해도 우린 다 뒤집는다. 이번에도 낚시 성공. 오영진님께서는 타노스의 인피니티 볼 Z. 저도 영화를 보면서 특히 마지막 부분은 이건 뭐 드래곤볼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이기도 했어요. 강병준님께서는 캐릭터들마다 한마디씩 써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읽어드리자면
신가파는 핵간지 토르. 이번 영화에서 토르는 너무너무 멋있고요. 드디어 신이 됐습니다. 정토토님께서는 아이맥스 100% 촬영이라던데 꼭 아이맥스로 봐야 하나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저기 아이맥스 독점하고 있는 극장에서는 아이맥스 3D로 하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3D를 좀 보면 두통이 와서 물론 아이맥스로 보면 좋겠지만 일반 상영관에서 보셔도 아주 좋은 때깔의 화질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아님께서는 개봉 첫날 조조로 보고 같은 날 저녁에 또 봤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타노스의 얼굴은 브루스 윌리스 같고 몸매는 강호동 같았다는. 한비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년 더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남았네요. 마치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날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사셔야 오래오래 마블 영화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래오래 사는 동안 DC의 영화들도 같이 나온다는 게. 카랭크 8님께서는 가랑비인 줄 알고 지나갔더니 속옷까지 흠뻑 젖은 느낌, 너무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든 영화라고 하셨고요. 데비니님께서는 연이은 충격에 의한 혼돈의 카오스, 그리고 마더 F커 장인의 끝내 잊지 못한 말 직역의 빵 터짐. 이거는 번역가 문제죠. 지영리님께서는 아들하고 보려다 먼저 조조로 본 아버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었어요. 주말에 또 보러 갈 것임. 저도 주말에 또 보러 갑니다. 이태호님께서는 스포 당하고 영화 보고 오면 타임스톤을 찾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없다는 거. 렌치니언님께서는 저 스포 당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유유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영화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화표 한 번 값에 2번 본 거다 셈치고 퉁 치세요. 이영주님께서는 타노스에 대한 묘사가 20분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도 공감입니다. 근데 그게 의도해서 삭제된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다음에 더 보충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은 드릴 수는 없겠네요. 성호진님께서는 타노스에 의한 타노스를 위한 인피니티 워. 모모링님 역시 타노스 하고 싶은 거 다 해. 김용평님께서는 다 된 상을 번역이 뒤엎은 영화, 그리고 균형성애자 타노스. 생각해보니까 타노스의 어떤 이 균형성애, 뭔가 이게 대칭 같은 거 되게 신경 쓸 것 같고 왠지 이 턱주름도 굉장히 신경 써서. 랍킹님께서는 마블의 10년 노하우가 집대성된 영화였습니다. 마블은 영화가 아닌 예술작품을 만들어냈네요. 근데 너무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장면이 진행돼서 화면이 난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내가 놓친 장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2번, 3번, 4번, 5번 관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김현우님께서는 마지막 엔딩 크레딧의 마크는 뭐였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서 뭐지 하던데, 오늘 리뷰는 영화의 스포일러는 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한 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 마지막에 어떤 로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 로고는 바로 캡틴 마블의 로고인데요. 아직 만들어지진 않은 영화고 2019년에 개봉할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의 시대는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로고가 떴던 장치가 아무리 봐도 삐삐처럼 보이죠. 아마 그래서 캡틴 마블과 인연이 있었던 닉 퓨리가 그 캡틴 마블을 부르기 위해 썼던 장치가 아닐까 싶네요. 더 자세한 건 1년 더 살아보면 알 수 있겠죠? 숲속광대님께서는 히어로 개별 영화 시리즈 등 마블 시리즈를 못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큰 흥미 없는 영화. 이 지점이 사실 마블 영화의 단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 동안 거의 20편 가까이 되는 영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캐릭터들이 하나로 모이는 영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 영화들을 재미없게 봤거나 별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관객들에겐 쟤네들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는 누구야? 정신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철파쿠르님께서는 번역가는 길 가다가 뒤통수 맞아도 억울해하면 안 됨.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진짜로 이렇게 때리거나 진짜로 어떤 폭행을 가하지는 마세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스포일러 리뷰 때는 속 시원하게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실컷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스포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스포 조금만 주의해 주시고요.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